이게 이제 뭐 최상위권 학원의 이제 그 커리큘럼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커리큘럼만으로는 사실 완벽하진 않을 거고요. 분명 지난 이제 펜덕스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어떤 학원을 홍보하는 방법, 설명회나 그리고 입학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를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커리큘럼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단순 이제 커리큘럼만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사실 커리큘럼이야 짜는 방법보다는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 그리고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진행하게 될 세미나 주제, 우리 학원을 상위권으로 만들어주는 커리큘럼 디자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게 될 내용에 대한 슬라이드를 좀 띄워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상위권으로 커리큘럼을 디자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러려면 일단은 최상위권 학원, 그 상위권 학원은 커리큘럼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상위권 커리큘럼의 키포인트가 무엇이 될지, 그리고 AI 펜덕스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텐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학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커리큘럼상. 세 가지 특징. 이 세 가지 특징이 결국에는 커리큘럼을 디자인하는 어떤 기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세 가지가 곧 펜덕스의 특징이기도 할 것입니다. 상위권 학원의 세 가지 특징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고학년, 고레벨 비전 로드맵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게 그 초등, 특히 이제 펜덕스로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가장 메인 타겟이 되는 게 초등 그리고 중등 정도겠죠. 물론 이제 중고등 학원 원장님들도 펜덕스 가맹을 하시거나 이제 검토를 하셔서 도입을 하실 때 초등으로의 확장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가 아무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위권 학생, 그 상위권 학원을 표방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저 학원은 상위권 학원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 학원들의 특징은 메인 학년대가 저학년일지라도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즉 학부모에게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비전 자체가 고학년, 고레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거겠죠. 이제 우리 학부모들은 특히 초등 이 학원 시장의 학부모의 특징, 제가 그동안 세미나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경험이 중고등 학부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이 적으면 어떤 새로운 것 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네거티브해 보여서 그렇지만 이 의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불신해서 이제 차가 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뭐 길게 보면 중고등 내신과 대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점검하면서 학원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고학년 고레벨 그 로드맵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실제 내가 학생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한 4학년을 기점으로 아이들을 떠나가게 만들기도 하고 더 길게 스테이하기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또 가맹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가맹원 교육때 제가 말씀드렸죠. 대치동에서는 사실 중학생들, 초등이 메인 타겟인 학원에서 중학생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상당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적자 요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원도 중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중학생이 있으면서 이 고학년 고레벨에 대한 학습 로드맵, 커리큘럼이 쭉 세팅되어 있는 학원이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5학년, 6학년 때 떠나는 아이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관도 사업 설명회 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뭐냐면 내가
보유하고 싶은 학년대가 있으면 그 학년대로 최소한 2개 학년, 3개 학년은 더 높게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학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끝에 학년에서 마이너스 2개, 3개 학년을 하면 거기가 가장 많이 우리 학원을 이탈하는 학생의 레인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고학년, 고레벨의 비전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비전 로드맵은 다른 걸로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내신 학원이나 입시 학원이라면 사실 고학년, 고레벨, 고학년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고레벨의 비전 로드맵을 성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플랜카드 많이 걸리죠. 뭐 이번 중간고사 때 뭐 1등급 아니면 내신 만점이 몇 명이 있다. 이런 식의 그 홍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이제 그 마케팅이나 비전 로드맵은 사실 굉장히 중고등 내신 입시학원에는 탁월하죠. 하지만 초등학원에 먹히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원의 경우에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커리큘럼, 눈에 보이는 커리큘럼상 우리가 어느 라인까지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섹션 전문화입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초등 학원이지만 각각의 섹션들이 영어에는 4대 영역이 있잖아요. 그 어휘 포함하면 뭐 5개 영역이라고 치면 이제 어휘, reading, writing, speaking, listening 이렇게 5가지 영역의 이제 우리 섹션들이 있는데 이 섹션이 얼마나 전문화되어 있느냐가 바로 또 상위권 학생들을 유입시키는 요인이 되고 상위권 학원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영어 원장님들 제가 작년 10월부터 영어 원장님들 정말 많이 만나 뵈면서 그 들었던 것들, 생각들, 그리고 또 실제 봤던 것들이 뭐냐면 수학은 가맹을 보통 하나를 하세요. 그런데 영어는 뭐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영작하는 브랜드, 그리고 뭐 내신하는 브랜드, 그리고 스피킹 브랜드 이런 식으로 섹션별로 가맹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학원 간판에 그 밑에 가맹되어 있는 브랜드 간판만 2개, 3개가 달려있는 학원도 실제로 봤거든요. 그 원장님이 저한테 이제 본인은 가맹부자다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영어가 섹션이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퀄 그 섹션별로 전문화 시켜주지 않으면 상위권 학원으로 도약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결국 상위권 학원으로 도약한다는 건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상위권 학원으로 포지셔닝해서 학원을 오픈해서 그런 학생들만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상위권 아이들이 오게끔 장치를 해서 그 요인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섹션 전문화는 특히 초등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부모들은 reading, speaking, writing, listening 그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하기는 싫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보습학원에도 스피킹을 요구하고 어학원에도 학교 내신을 요구하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펜덕스에 가맹하는 학원들이 어학원도 있지만 보습학원도 있고 교습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습소나 보습학원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그 섹션 전문화를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전문화 시켰느냐에 따라서도 상위권 학부모들한테 우리 학원의 포지셔닝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렇게 고학년 고레벨 비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섹션이 전문화되어 있는데 이걸 얼마나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커리큘럼화 시켜놨느냐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우리는 상위권 학원, 결국 상위권 아이들이 선택하는 학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3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고학년 고레벨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 학원을 쭉 다니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 그리고 동시에 이제 각각의 그 섹션별로 이것들이 전문화되어서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뭐 한 1, 2년 하고 끊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갖추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우리 상위권 학원, 네, 이제 포인트다라고 세 가지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고학년 고레벨 비전 로드맵은 단순히 이제 그 어떤 고학년 고레벨의 라인만 갖추고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토플 교재를 사용하는데 우리도 사용하고 저 학원도 사용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단순히 라인만 갖고 있는 것이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섹션 전문화. 그냥 리딩 교재 따로, 리스닝 교재 따로 이렇게만 나누어 놓는다고, 스피킹 교재 따로 이렇게만 한다고 이게 섹션 전문화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섹션 전문화는 곧 경쟁력도 갖추고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그 학원이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려면 이 경쟁력이 생기려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실 학원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고학년, 상위권 학년의 세 가지 특징은 고학년 고레벨 비전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그 비전 로드맵은 얼마나 타 학원과 기존의 나의 경쟁 학원과 차별화가 되어 있느냐. 이게 포인트고요.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학원에서 그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교재나 커리큘럼이 얼마나 각 섹션이 전문화되어 있는가. 이것은 곧 아이들에게 영어학습의 경쟁력을 심어줄 수 있고 그것은 곧 학원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별화와 경쟁력, 펜덕스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차별화와 경쟁력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커리큘럼화돼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고등 학원 시장과 초등 시장은 굉장히 그 결이 다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고등 학원 시장은 결과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주기가 최소한 1년에 4번 이상으로 빠르게 돌아옵니다. 뭐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까지 하면 사실 달에 한 번씩 그 이상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런데 초등은 어떻죠? 일단 학교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공신력 있는 어떤 그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테스트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가맹원 원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가맹원 원장 교육에서 말씀드렸죠. 그러한 공신력 예를 들면 뭐 테솔이다 아니면 주니어 테솔이 아니죠. 주니어 토플이다 아니면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학습의 결과물을 점검을 받기에는 이제 그 초등 학부모들에게 별로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초등 학부모는 중고등 학부모에 비해서 어떤 그 학습을 시켜온 경험치 그리고 학부모로서의 경험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특징, 이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제시했을 때 이러한 궁금증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첫 번째 퀘스천은 이겁니다. 단순히 다양한 레벨, 그러니까 고레벨까지의 교재 라인만 보유하면 이 고학년 고레벨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차별화라는 포인트에서 본다면 그냥 단순히 시중에 우리 시중에 초등 영어부터 파닉스부터 토플 레벨까지 얼마나 다양한 교재가 많아요. 근데 그걸 그냥 내가 연구를 해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고 차별화라는 포인트에서 승부를 볼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그런 건 가능하겠죠. 이 학원은 토플까지 학습을 할 수 있구나. 이 학원은 수능까지 학습을 할 수 있구나. 이 정도의 비전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시중 교재나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교재는 티칭으로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학원 간의 차별화를 둘 수 없기 때문이죠. 일단 교재나 커리큘럼으로는. 우리가 그 교재나 커리큘럼으로 차별화를 둘 수 없을 때 원장님들이 가장 다음으로 선택하는 건 티칭을 좀 더 차별화시켜서 해서 뭐 예를 들면 저 학원에는 저 교재로 한국 선생님이 하는데 우리는 원어민을 쓴다.
이중언어 자를 쓴다.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뭔가 티칭 시간을 늘리고 저 학원은 개별 학습인데 우리는 그룹 수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이제 변화시켜서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데 차별화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 투입이 너무 큰 거죠. 사실 그래서 아마 원장님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맹점은 뭐냐면 이렇게 티칭이나 어떤 수업 환경의 차별화를 두게 된다면 강사 의존도,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힘듦, 나의 수고로움, 나의 비용과 노력 투자뿐만 아니라 강사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강사에 따라서 학원이 좌우가 되고 어떤 개인기를 가진 강사를 채용하려다 보니까 채용도 어렵고 그리고 또 강사가 퇴사했을 때 그만한 강사를 채용하기도 어렵고 또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비교가 되죠. 이러면 사실 학생도 강사도 장기 스테이하기 어려운 그런 학원의 환경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 운영적으로도 힘들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다양한 레벨의 교재 라인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 교육에서 차별화는 결국 확실한 이미지, 포지셔닝, 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따가 이제 뒤에서 펜덕스의 레벨표를 보시면서 펜덕스가 어떻게 제시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퀘스천은 우리 학원은 어학원이 아닌데 굳이 섹션 전문화를 시켜야 하느냐인 거죠. 지금 두 번째 퀘스천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최근에는 보습학원에서 펜덕스를 감행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가보면 6학년이,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독해교재 하나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수업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물론 보습이라는 포인트, 그 학원의 교과 과정, 그리고 아이들의 학년, 대상 아이들의 학년을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5, 6학년 때부터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은 어떤 성적으로 계속 아웃풋을 보여줄 수 없는 단계인데 그러면 과연 이 중학교 2학년 첫 내신 시험을 볼 때까지 이 학생이 이러한 것으로 과연 장기 스테이 할 수 있는 힘을 이 학원이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공략 대상이 우리의 주된 어떤 그 티칭 대상이 중고등 학원이라면 섹션 전문화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된 학년이 만약에 초등이거나 내가 중고등을 운영하지만 아래로의 확장을 원한다. 그래서 초등도 의미 있는 학년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초등학부모들은 게다가 이제 특히 이거는 학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학년 학부모일수록 더 그게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 저학년 학원이나 아니면 영유 연계된 학원들 아이들을 주로 그 뭘로 평가하죠? 대부분 스피킹으로 평가하죠. 왜냐하면 그런 학년의 아이들이 어휘 변별력이라든지 리딩 실력에서 변별력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초등학부모는 어떤 데이터로 우리가 그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학원에서 잘 학습을 이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이는 부분에서 어떤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보이는 부분은 결국 뭐냐면 커리큘럼과 교재 그리고 그 교재를 수행하면서 학원의 피드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등록하게 만드는 첫 번째 포인트는 커리큘럼과 교재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좀 더 추가한다면 원장님들의 상담력 정도? 그래서 별거 없는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가 이제 여기서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느 지역이든 있는 학원들 있죠. 뭐 C학원, A학원, J학원, 뭐 A학원 두 개 겹치네요. 이런 초등 대형 프랜차이즈들 별거 그 원장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거기 막상 가면 별거 없는데 왜 그냥 그 땡땡 학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학부모들이 입학 테스트를 보려고 하고 합격만 했다라고 하면 등록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는 보이는 부분을 정말 그럴듯하게 해놨거든요. 섹션 전문화 시켜놨죠. 그리고 강사 구성, 원어민이나 이런 것들 투입해서 뭔가 보기에 우리 아이가 어학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원 이미지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게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아이러니한 게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더 높은 레벨의 학원, 더 높은 레벨의 학생들, 더 질 좋은 교육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대형 프랜차이즈 일정 학년이 되면 거기를 가야 한다. 일정 레벨이 되면 그 학원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학부모, 초등학부모 머릿속에는 이렇게 피라미드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무 잘 배웠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3학년이 되면 뭐 4학년이 되면 뭐 청담 가야 된대요.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아무리 내가 잘 끌어올려주고 있더라도 어느 시기, 어느 레벨이 되면 이동해야 되는 학원들은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보이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보이는 부분이 정말 그냥 보이는 부분이라는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에서의만의 문제일까요? 보이는 부분을 잘 갖추고 섹션이 전문화돼서 이것들이 경쟁력 있게 정말 우수한 콘텐츠로 들어가면 정말 아이들 실력도 3배 빠르게 향상을 합니다. 처음에는 보이는 부분이었지만 이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실력 향상으로 어떻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그런 데이터들이 다시 학부모들에게 입소문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확대 재생산이 되고 그 학원의 포지셔닝을 더 공고히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교습소라고 하더라도 어학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섹션 전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펜덕스 원장님들 중에 그 사용 후기, 감행 후기 이런 것들 적어주시는 원장님들 중에 이런 말씀 굉장히 많아요. 보습학원인데 스피킹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봐줘서 마음에 들었다.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 플러스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은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가 스피킹을 얼마나 어떻게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그걸 단순히 적극성이 뛰어나고 뭐 발음이 좋고 목소리가 크다, 제스처가 어떻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제 전문적인 어떤 평가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잘하고 있는지를 매주 체크를 받을 수 있어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요즘 한 4학년 이상 학생들은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본인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어학원이 아니더라도 섹션 전문화는요, 상위권, 우리가 학생들을 많이 받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주제의 포인트는 내가 학생이 적어도 우리 학원이 상위권 학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상위권 레벨의 학생들이 많은 학원으로 만들어가는 그 커리큘럼을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가 포인트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섹션 전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3번째 퀘스천은 근데 결국에는 내신 아니냐. 학교 내신 성적이 안 나오는데 이러한 섹션 전문화, 고레벨까지의 어떤 비전 로드맵 이게 중요하냐? 맞는 말씀입니다. 내신 중요하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내신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그 학교 내신으로 대입을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앞으로의 입시의 방향이 어떤 성적, 영어 성적으로서의 그 방향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실용영어예요. 실용영어라는 트렌드는 사실 거의 10년 이상도 더 됐습니다. 영어 절대평가 이야기가 나온 그 시점부터 결국에는 영어를 절대평가제로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제로 가는 이유는 실용영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워서 쓰고 말하고 자기 표현을 하는데 이제 포인트를 두게 할 것이다라는 게 포인트고 결국에는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읽고 듣고 문법 문제를 푸는 건 기본이에요.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대학이나 아니면 고입에서 변별력을 두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쓰기 말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고레벨 고학년의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커리큘럼과 섹션 전문화는 내신을 들어가기 전에 초등 과정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우리가 이것들을 그 커리큘럼화 시켜서 학원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신과 수능과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내신이 맞기는 하지만 그 내신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원장님들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학원 운영의 관점에서 결국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눠 먹기 한 거거든요. 어학원, 내신학원.
어학원, 보습학원 이렇게 나눠서 영어라는 것이 어학이 따로 있고 내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이걸 이렇게 갈라서 좀 더 어학에 가깝게 학습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입시 내신에 가깝게 학습을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해야 되는 공부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가 되고 두 그룹이 하나의 이제 어떤 영어 학원 안에서의 큰 이제 그 스트림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 이제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학 레벨을 올려놓은 후에는 내신은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점 1등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아이들 있죠. 어학원, 내신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5학년, 6학년 때 혹은 정말 늦어서 중학교 1학년이 돼서야 내신학원으로 찾아오는데 이건 어학적으로도 안 되어 있고 내신 그런 문법이나 아니면 이제 문제풀이 스킬이나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어서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 중고등학원 원장님들이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펜덕스를 도입하는 이유가 한 초등 5학년, 4학년 정도까지만 아래로 내려와서 내가 내신이나 모의고사, 입시 그 노하우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초등 때부터 어학적으로 향상을 시켜서 내가 중고등 때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현명한 원장님이셨어요. 결국 중요한 건 맞습니다. 중고등학교 가서 그리고 대입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아웃풋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그걸 중학교 때, 5학년, 6학년 때 시작해서는 늦는다는 거죠. 이러한 그 비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섹션을 전문화해서 어학 학습을 시키되 이것들을 초등학교 때 단단하게 탄탄하게 시켜주시고 중고등학교 때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풀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고차원적인 추론 문제 학습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펜덕스 같은 경우는 그 라이팅 앤 스피킹이나 리스닝 교재가 내신 그러니까 수행평가, 서수행평가랑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내신과 어학의 이분법으로만 보지 마시고 결국에는 초등 때는 어학적으로 최대한 학습을 시켜서 어학 능력을 끌어올려주고 중학교 올라가서는 이것들 내 끌어올린 어학 능력이 어떻게 내신과 접목이 되는지 이렇게 되면 사실 학원 입장에서도 편해집니다. 뭐냐면 지금 실제 저희 본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중학교 3학년까지 계속해서 어학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내신 대비는 내신 시험이 있는 주 그리고 그 전주 이렇게 2주는 휴원을 시켜버리고요. 휴강을 하고 그 전으로부터 4주 정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30분에서 한 60분 그러니까 전체 시간으로 놓고 보면 한 4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내신 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결국 티칭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저희도 뭐 이그젠포유, 조보닷컴 이런 거 쓰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료 이만큼, 문제 이만큼 만들어줍니다. 이 문제 가지고 아이들이 풀고 시간 내에 푸는 연습, 지문 암기, 본문 암기하는 것들, 그리고 중요하게 아이들이 많이 헷갈릴 법한 그런 문법 포인트들 가지고 문제 적용 연습 이런 것도 시켜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어학 레벨 자체가 초등학교 6학년, 최소한 중학교 3학년 정도면 수능 레벨까지 올라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상위권 학원의 세 가지 특징, 고학년, 고레벨의 비전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것도 차별화시켜서 두 번째, 경쟁력 있는 섹션 전문화 과정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일관성 있게 체계성 있게 구현 가능하느냐, 세 가지가 특징이었고 이러한 세 가지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우리 원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질문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상위권 커리큘럼을 어떻게 이제 그 포인트화 시켜서 잡아 나가느냐. 우리 펜덕스에는 이제 두 가지 라인이 있죠. 베이직 라인과 어드밴스드 라인이 있습니다. 베이직 라인은 이제 초등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약 7년의 교육 과정을 2년 9개월 동안 마스터하는 게 학습 목표고 이 어드밴스드 라인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부터 토플 레벨까지 학습을 이제 우리가 약 9년 정도에 걸쳐서 학습하게끔 세팅을 해 놓은 거죠. 이 베이직 라인에서 어드밴스드 라인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 상위권 커리큘럼을 디자인할 때의 그 키 포인트는 펜덕스는 어렵지 않습니다, 원장님. 그냥 이 라인을 따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상위권 학원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얼마나 이제 고학년 고레벨의 그 학습 비전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비전 로드맵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레벨을 마스터해라. 제가 계속해서 요즘 밀고 있는 그 축약 그 단어죠. 초록 고3. 네. 이게 그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아이들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대치동에서도 최소한 중위권 이상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여기 요 정도 레벨에 도달을 하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수의 학생들은 중학교 2, 3학년 때 여기에 도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비전 로드맵은 초록 고3으로 제시하느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원하는 학원은 초등, 중등 상위권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냥 나는 다다익선이라고 레벨 낮은 아이들을 많이 받아서 그 아이들을 우리 학원에 다니는 그 주기, 사이클을 한 2년 정도로 보고 1학년에 오면 3학년에까지 학습하고 나가고 나는 이렇게 해서 그냥 많은 아이들이 우리 학원은 낮은 레벨에서 빨리 올려주는 게 목표예요. 라고 하면 이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다가 지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교육자잖아요. 우리가 사업가이기 이전에 사실 교육자의 피가 더 강하거든요. 제가 원장님들을 만나뵀을 때. 그렇다면 그 대부분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이들이 향상되면서 아이들이 실력이 올라가면서 원장님들의 보람과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가서 이제는 내가 이 아이들을 가지고 나도 정말 상위권 학원으로 뭘 해볼 수 있겠구나 싶을 때 아이들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상위권 학원이고 상위권 학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세팅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치 자체를 우리 학원의 아이들이 대부분 중하위권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위권 한 명의 학생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비전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펜덕스의 그 어드밴스드 레벨의 커리큘럼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가 있냐면 여기 작은 한 칸들이 한 달 학습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 큰 한 칸은 1년 학습 분량을 의미하고요. 자, 영어 학습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보시면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레벨 구성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펜덕스의 굉장히 큰 포인트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습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을 예측할 수 있으면 장기 재원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원장님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떠나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교습소나 어학원 원장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왜 그런가 하고 보면 여기서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기서 계속 이렇게 했을 때 1년 뒤, 3년 뒤, 6년 뒤 그러니까 중요 그 시점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끝날 때, 중학교 3학년 마무리할 때, 그래서 고3 됐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수준까지 언제 어떻게 도달할지를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학원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커리큘럼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자, 펜덕스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여기 예비고등 요 지점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1년 뒤 6학년 마무리할 때는 5학년 쭉 학습하고 6학년 마무리할 때는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텍스트를 완성을 한다, 수준을.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끝날 때는 수능 레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이제 그 주요 시기 있죠. 초등학교 5, 6학년 혹은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 시기 때 이탈률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만 더 하면 여기 수능 레벨이 마무리가 되는데 1년만 더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굳이 학원을 다시 바꿔서 3에서 6개월 동안 학원 적응 기간을 거쳐서 이 학습의 레벨을 올리는 시점 자체를 늦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칸이 나눠져서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한국 기준으로 실제 교과서에 등장하는 어휘나 텍스트 수준을 맞춰 놓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가 어느 수준에 있고 그게 한국 기준 그리고 영미권 학년 기준으로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1년 뒤, 2년 뒤, 3년 뒤
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레벨은 언제 완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비전 제시와 더불어서 학습을 예측하게 하면서 퇴원과 휴원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레벨에 따라서 섹션이 총 4개 섹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휘, 리스닝, 라이팅과 스피킹, 리딩, 그리고 뭐 뉴스 청취까지요. 뭐 청취는 다시 또 리스닝이랑 연결이 되니까 어때 보이시나요? 이렇게 리스닝 교재를 9년, 그 앞에 베이직 라인에서 쭉 이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12년 학습 분량을 갖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프랜차이즈도 어떤 출판사의 교재 라인도 리스닝 교재만 12년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라이팅 앤 스피킹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리딩 컴프레hension도 마찬가지죠. 뉴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 학원은 이렇게 4대 영역이 철저하게 분리가 돼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12년 학습 분량으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쭉 우리 아이가 유지해서 궁극적으로는 수능 레벨, 토플 레벨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토플 레벨의 교재라고 하더라도 시중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이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펜덕스에 우리가 이제 그 시중의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시중 교재들이 갖지 못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장점이에요. 과목 간의 철저한 연계입니다. 펜덕스는 보면 이 베이직 라인과 다르게 어드밴스드 라인은 어떻게 보면 중학교 3학년부터 토플 레벨까지 우리가 이제 그 펜덕스의 베이직 라인은 7년의 학습 과정을 3년이 안 되게 2년 9개월에 빠르게 마스터하는 스피드가 목적이었다면 어드밴스드 라인은 이제 그 스피드 있게 기초 영어가 완성이 됐으니 철저하게 세밀하게 학습을 해보자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여기 있는 이 과목 간의 철저한 연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보캐블러리가 지금 미드 300이 레벨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리스닝은 이게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미드 200이 레벨로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펜덕스는 원장님이 교재 간 연구를 통해서 교재의 레벨을 각각 선정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시작점이 결정되면 여기 이 화살표처럼 그 라인에 있는 교재를 그냥 쭉 사용하시면 되게끔 난이도를 맞춰놨거든요. 근데 난이도를 맞출 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어휘가 모든 것들 중에서 3개월 앞서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텀에 등장하는 리딩과 리스닝 교재의 어휘들은 지난 3개월 전에 학습했던 어휘책에 있었던 어휘들로 구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리딩과 리스닝에서 학습을 해서 라이팅과 스피킹에서 다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최소한 하나의 어휘를 가지고 어휘책 안에서도 반복을 하지만 리스닝 책에서 또 들으면서 반복하고요. 리딩 책에서 읽으면서 반복하고 라이팅 앤 스피킹에서 말하고 쓰면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강조하는 게 예습과 복습, 언어는 반복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말로 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강조만 해서 이게 되나요? 사실 어른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커리큘럼으로 구현을 해놓는 거죠. 학습 효과도 뛰어날 뿐더러 아이들의 자신감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학습했던 어휘가 들어가 있는 지문과 그 지문을 읽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읽고 듣는데 막힘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듣고 읽으면서 학습했던 어휘들이 다시 쓰고 말하기 위해서 활용되기 때문에 내가 쓸 때, 말할 때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펜덕스로 상위권 커리큘럼을 짤 때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펜덕스로는 상위권 커리큘럼을 짠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행원 원장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하늘색으로 3가지의 표식이 있죠. 화살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는 것도 커리큘럼 차원에서 우리 학원을 상위권 학원으로 보이게 만드는 팁이 될 겁니다. 뭐냐면
우리 베이직 라인에서 이제 2년 9개월 동안 학습을 다 끝내면 어디로 넘어가죠? 어드밴스드 레벨, 여기 제일 처음이죠. 아니죠. 네, 아마 우리 감행원 원장님들은 아닌데? 저 박소리 원장 왜 또 오늘은 다른 얘기하지?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베이직 라인 2년 9개월을 다 마스터를 하면 우리 학생들은, 펜덕스 학생들은 여기로 넘어옵니다. 어드밴스드 레벨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1년 학습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여기 예비고등 라인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1년은 베이직 라인의 마지막 10개월과 저희가 난이도를 맞춰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after upper, 여기 after text 7, 이렇게 after text 8 이런 식으로 표식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베이직 라인에서 어퍼 인터, 그러니까 어퍼 인터를 학습을 다 하고 나게 되면 딱 2년 학습이거든요. 2년간 베이직 라인을 학습하고 나면 베이직 라인에서 쭉 있어도 되지만 10개월 더 학습해도 되지만 여기 어드밴스드 라인 이쪽으로 넘어와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상위권 학원의 이미지를 만들고 상위권 학원의 커리큘럼을 세팅하려면 베이직 라인 남은 10개월을 계속 이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드밴스드 레벨로 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어드밴스드 레벨로 빨리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하면서 학원의 이미지, 포지셔닝을 그 고학년, 고레벨에 맞춰서 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이제 여기 어드밴스드 레벨의 각각의 교과목의 특장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실제로 펜덕스 어드밴스드 레벨에서는 이렇게 4가지 과목을 동시에 학습하게끔 세팅을 해놨죠. 첫 번째가 리스닝입니다. 그 펜덕스 리스닝의 경우에는 익스텐시브 리스닝과 인텐시브 리스닝, 그러니까 이제 넓은 광범위한 스토리 리스닝과 한 번에 쭉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흐름을 이해하면서 듣는 거죠. 그리고 인텐시브 리스닝, 짧은 내용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아이들이 빈칸 딕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동시에 학습하게 해서 언어학자들이 말했을 때 그 듣기 학습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원어민 영상 강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내가 들었던 내용에 대한 해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서 보기에 해설을 우리 이제 원어민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들은 중고등 수능 듣기 평가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이팅 앤 스피킹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그 스피킹 강한, 원어민 없이도 스피킹 강한 학원 만드는 그 세미나를 진행했었죠. 그래서 교재 구성이나 이런 거 한번 쭉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펜덕스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의 장점은 아이들이 원어민 영상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샘플 스크립트를 통해서 5년 동안 준비되어 있는 말하기 플러스 본인의 생각을 그 이제 샘플 스크립트를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라이팅을 하면서 또 이제 암기해서 발표하는 연습을 통해서 쓰기와 말하기 두 가지를 같이 잡아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매 시간 선생님의 그 정량화된 평가서를 통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의 학습 분량의 그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크리티컬 리딩 같은 경우는 우리 사실 이제 크리티컬 리딩 영어 교과서의 개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이제 예전에 본원에서 영어 교과서 뭐 리딩 스트릿이나 아니면 원더스 트로피스, 뭐 트라이엄프 이런 이제 리딩 교과서를 영어 교과서를 썼었는데 대치동 아이들도 힘들어해요. 영어 교과서는. 왜냐하면 불필요한 전문적인 지식들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 세컨 랭귀지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많았고 또 게다가 대치동 아이들은 그걸 선행 학습을 했기 때문에 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좀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어휘 그리고 정말 충분히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텍스트를 통해서 리딩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크리티컬 리딩이라는 영어 교과서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제 그 어떤 철학가, 정치가, 문학가 이런 사람들의 주요 사상과 스토리를 접목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흥미롭게 읽으면서 리딩 컴프레hen션 학습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캐블러리는 제가 세미나에서는 요 근래 8, 9월 세미나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영영 데피니션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놨고 이제 원어민 음성 파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시각과 청각, 텍스트를 눈으로 보는 것과 이제 청각을 통해서 음성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 펜덕스의 보캐블러리 교재는 아이들이 이제 그 난이도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빈도수가 높다면 먼저 학습을 하게끔 그래서 빨리 읽고 쓰는데 막힘이 없게끔 만든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하고 그 각각의 교재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학습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가 리스닝 교재입니다. 리스닝 교재 구성은 항상 이런 식으로 4페이지 한 레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어휘들이 있죠. 이 어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미드 900 그 리스닝 교재의 그 PDF 파일, 그 이미지 파일을 보여드리는 건데 미드 900을 학습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어휘들은 어휘 미드 900에서 학습했던 어휘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이제 본 스크립트는 아까 말씀드린 익스텐시블 리스닝과 인텐시블 리스닝 두 가지 학습법 중에 익스텐시블 리스닝 학습법으로 아이들이 큰 내용, 스토리의 내용과 흐름을 듣고 이제 두 가지 버전의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익스텐시블 리스닝 문제풀이. 우리 영어 성취도 평가나 아니면 듣기 평가 이런 방식이랑 동일하죠. 내가 들었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옆에 이제 가장 마지막 이미지인 이제 인텐시브 리스닝.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아이들이 어떤 듣기 습관,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딕테이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 리스닝 컴프레hen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성을 듣고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시켜주시면 되고 이렇게 음성을 듣고 문제풀이를 했다면 두 번째로 아이들이 학습하는 도구는 원어민 동영상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영상 강의에서 이 문제풀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이 스크립트 속 어느 부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어민이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학원에서 리스닝 컴프레hen션을 수업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데일리 테스트지입니다. 그날 그 아이들이 들었던 텍스트 중에서 중요한 문장 5가지를 뽑아서 아이들이 딕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3가지를 활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듣기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리스닝 컴프레hen션에서 포인트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뭐 이제 원어민 동영상 강의도 있고 이번에 8월 달에 AI 런칭을 하기도 해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왜 이 리스닝 컴프레hen션은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뭔가 답 체크를 하지 않고 수기 채점을 하게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문제 풀고 1번의 답이 뭔지 온라인상에서 이제 클릭해서 답안 제출하면 그리고 딕테이션 타이핑해서 제출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으로 채점이 될 테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편하시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펜덕스는 이 수기 관리, 수기 채점의 방향성을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원장님들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왜냐하면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수기 채점을 하다 보면 이런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어요. 특히 여기 딕테이션 하는 포인트에서 아이의 듣기의 패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 아이가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불성실하게 들었는지 아니면 성실하게 들었는지 이런 것부터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들리는 대로 세상에 없는 단어와 스펠링, 철자의 단어를 그냥 써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푼다는 데 의의를 두는 거죠. 들었다는 것에.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유독 연음 청취가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관사를 자꾸 빼먹는다거나 아니면 과거형, ED, 아니면 뭐 ES, 단복수 이런 것들을 자꾸 놓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멀쩡하게 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들려줬는데 현재형으로 쓴다든지. 그러니까 듣기는 잘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본원에서도요,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될 때마다 한국인 선생님이 여기 빈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남깁니다. 뭐 누구야, 너는 자꾸 관사를 듣는 걸 놓친다. 그래서 들을 때 관사가 들어가야 되는 문장은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와라. 이런 코멘트를 하나 남겨주죠. 자, 이랬을 때 학부모가 어떤 걸 느낄까요? 학원이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지,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하나로 우리가 늘 아웃풋을 보여줄 수 없는, 그리고 늘 정량화시킬 수 없는 리딩이나 이런 뭐 혹시 이제 뭐 예를 들면 라이팅 이런 부분에 대한 실력 향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한 흔적들이 남는 것과 그렇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답 체크만 돼서 정답률과 점수만 나왔을 때 차이점 한번 볼까요? 온라인에서 그렇게 이제 답안을 입력할 경우에는 결과만 학부모는 볼 수 있겠죠. 학부모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 점수만이겠죠. 근데 문제는 점수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결과만 알면 돼요. 그런데 점수가 안 좋을 때는 결과만 보면 과정을 보지 못한 이상 그 낮은 점수의 익스큐즈 자체가 학생이 아니라 학원이 되어버립니다. 낮은 점수가 계속 반복되면 아이의 불성실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결과만 받아들였을 때 학부모는 다른 학원을 선택하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선택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원장님이 아이들의 틀렸던 스펠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채점해주고 첨삭해주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매번은 아니지만 뭐 한 2번에서 3번에 한 번씩 남겨준다? 그러면 과정까지 학부모가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자꾸 실수를 하고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 학원이 뭘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딱 1분이면 됩니다. 교재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요. 그러면 다른 학원에 가서 그러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확률보다는 그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 학원에서 이 원장님과 이 선생님과 우리 아이를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쪽으로 학부모들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 이유에서 수기 채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번거롭다고 하더라도요. 자, 다음은 라이팅 앤 스피킹입니다. 이미 바로 직전 세미나에서 충분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라이팅 앤 스피킹 마찬가지로 왜 이 스피킹 리포트를 원어민이든 한국인이든 원장님이든 직접 수치화해서 계량화해서 이러한 전문적인 어떤 그 섹션들을 두고 평가 항목을 두고 하는지 아까 리스닝 컴프레hension과 마찬가지 이유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지난 시간 세미나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그동안 좀 잘 안 보여드리더라도 좀 뜸한 주기로 보여드렸던 교재가 바로 크리티컬 리딩, CR 리딩 교과서입니다. CR 리딩 교과서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그 스토리 학습을 하는데 이 위인들이 말한 명언과 이 본문 스크립트, 스토리는 항상 연계가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다면 스토리는 자기의 주제나 분수를 알지 못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줍니다. 사실 본 교재에서는 이렇게까지의 연관성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드릴 건데요. 뒤에 학습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본 스토리를 쭉 학습을 하고 어휘 학습을 하고 그 어휘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시고 리딩 컴프레hension 20문제를 풀게 되죠. 이때 원어민 영상 강의를 통해서 리딩 컴프레hension 20문제 해설 강의를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원어민 영상 강의는 예습용으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수업용으로 어제 이제 통화했던 원장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선생님이 원어민 영상 강의를 띄워서 원어민 영상 강의를 플레이해가면서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또 아이들이 참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그룹 수업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난 뒤에 학원마다 아이들이 크게 2그룹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주로 이제 한국식으로 학습을 했고 쓰기나 말하기보다는 이제 문제풀이나 어휘암기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해왔던 아이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여기까지 학습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방에서도요, 요즘 학부모들이 워낙 어릴 때부터 쓰기 말하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어느 정도의 교육은 해주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원장님들이 쓰기 말하기 티칭에 대한 욕심들이 많으세요. 제가 만났던 원장님들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일정 수준까지는 해놓으셔서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어렵지 않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그룹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그룹을 단 한 그룹이라도 만드셔서 그 그룹이 우리 학원의 상위권 커리큘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룹이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그 그룹이랑은 무엇을 하냐? 이거라는 거죠. 펜덕스가 추가로 온라인에 원장님 자료실에 제공해드리고 있는 추가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똑같은 스토리에 대해서 짧게 이제 우리가 아이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그 텍스트에서 읽은 내용을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문장을 라이팅해서 답하는 그런 쇼델서 문제랑, 그다음에 라이팅 그 에세이 라이팅 파트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명언과 이 스토리를 연결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 리더라면 어떤 그 능력,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를 이 명언과 스토리를 접목을 시켜서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디스커션을 하고 라이팅을 해서 요걸 작성하고 또 발표하는 그런 연습까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학년 고레벨 이미지, 상위권 학원 이미지는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휘입니다. 어휘 교재는 주로 공부를 좀 빡시게 그리고 많이 시키시는 원장님들이 그동안에 선택을 많이 하셨어요. 뭐 지금이야 당연히 펜덕스 메인 커리큘럼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펜덕스 메인 커리큘럼에 어휘를 포함시킬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어휘가 영어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휘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레벨업이란 있을 수가 없고, 두 번째로 특히 쓰기 말하기에서의 어휘의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펜덕스는 어휘 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 아이들이 영영 데피니션 학습을 하는데요. 이걸 뭐 다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달달 이 데피니션을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음원을 들으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어휘들을 원어민 음원을 들으면서 어휘와 데피니션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키게 됐을 때 펜덕스가 추가로 제공해 드리는 자료들은, 첫 번째는 시험지. 시험지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첫 번째는 들으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들려주면 아이가 데피니션을 듣고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이렇게 보기에서 골라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데피니션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 데피니션을 들었을 때 내가 리스닝 능력으로 캐치해낼 수 있는지, 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시험지는 앞에서는 들으면서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텍스트를 보고 그 텍스트를 해석해서 단어를 골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단어와 펑션, 그러니까 품사를 주고 그 단어의 활용도를 봅니다. 스스로 작문을 하는데 얼마나 품사에 맞는 라이팅을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한 번 3개월 분량을 다 마무리했을 때 이 텀 테스트, 주요한 어휘 33개에 대해서 아이들이 데피니션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시험지를 이렇게 제공해드린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학습 방향인데요. 여기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보면 크게는 두 가지 그룹의 원장님들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공부하면 정말 실력이 많이 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런 공부가 그동안 필요했다라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룹의 원장님들은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아이들이 다 도망가겠다. 너무 공부 방법이 어려운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원장님들만의 생각이 아닐 거고요.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부모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학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펜덕스가 왜 이렇게 교재 구성을 했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좀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잘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영영 데피니션 학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영어의 뉘앙스 그리고 품사가 어떻게 품사에 따라서 그 어휘가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동의어, 반의어 학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영어 학습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했다면요. 뭐 어떤 원장님은 대치동 아이들이나 이렇게 공부하지. 아니요. 훨씬 더 뭐 제가 맨날 진영만 말씀드리는데요. 진영뿐만 아니라요. 저기 지금 안동의 아이들도 다 이 책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전주 아이들도 이 책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수도권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전국의 아이들이 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방법만 원장님들이 잘 이제 그 교육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달달달달 모든 이 그 데피니션 속의 어휘를 한글 뜻을 찾아서 그걸 써서 그걸 암기시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대치동 아이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뭐 어디 다른 아이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해서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뜻을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첫 번째 단어 뜻을 여기다 적고 단어 한글 뜻, 단어 한글 뜻 이렇게 암기하는 아이도 있어요. 100% 성적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데피니션을 들려주니까요. 저희가 데피니션 학습을 시킬 때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다. 뉘앙스, 그 품사에 따른 다른 의미 변화를 캐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영어를 단어 한글 뜻, 단어 한글 뜻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게다가 좀 한자어를 많이 쓰는 직업을 초창기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렇다 보니까요. 저한테는 고려하다, 사고하다, 생각하다가 다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이 학원에서 일할 때요. 원어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를 들면 구별하다라는 단어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려하다 이런 단어를 쓸 때 거기에 맞는 딱 내가 암기했던 그 한자어와 정말 매칭이 딱 되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면 저는 사실 말할 때 좀 말을 못한다라기보다는 말문이 막히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리고 원어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죠. 실제 원어민들은 네이티브들은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나 문장을 구사한다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어학원에서 그런 것도 많이 느꼈어요. 아, have와 let과 make로 정말 많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한 12, 13년 전에 여기서 처음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영어, 한글 의미로 이제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그런 영어 학습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스피킹하고 라이팅할 때 네이티브들과 소통을 할 때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가끔은 또 루드한 영어를 쓰기도 했죠. 게다가 이제 우리 수능에서의 어휘 문항들 한번 또 볼까요? 뭐냐면 수능에서 어휘 문항들은 주로 그 어휘의 직접적인 뜻을 묻지 않고요. 반의어, 동의어를 묻는 어휘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맥 속에서의 의미 파악. 그렇기 때문에 데피니션 학습이 굉장히 실제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뭐 사실 수능이 그렇다면 요즘은 고1 모의고사까지 쭉 내려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의 내신과 모의고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학습의 방향이나 흐름이 단순 어학 레벨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요소에는 이게 내신과 입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치동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초등학생이 공부하는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가 되면요. 수능 딱 끝난 다음 날, 그날이나 그 다음 날 시험지 올라오면 4학년, 5학년 아이들 학부모들이 문제 풀려요. 그러면 그런 실질적인 아웃풋을 내는 시험과 동떨어져 있는 학습 아무리 어학원이고 뭐 영어 논술 전문 어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즉 펜덕스의 모든 교과목에는 그런 요소들이 어학과 학교 내신 수능 세 가지가 다 어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상위권 학원의 커리큘럼은 섹션 전문화가 되어 있고 그 커리큘럼이 1년, 2년 단기로 끊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학습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걸 갖춘 게
이제 그 상위권 학원의 커리큘럼의 특징이다. 그럼 그런 커리큘럼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우리 이제 세미나는 펜덕스를 활용하여 디자인하는 거였죠. 원장님이 특별히 뭔가 교재 연구를 하셔서 디자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펜덕스의 그 한 레벨이 이제 책정이 되면 그 레벨에 맞춰서 그 라인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각각의 라인에 해당하는 교재들의 활용법과 펜덕스가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떤 목적으로 추가적인 페이퍼를 드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셨어요. 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네, 제가 지금 이게 왜 안 될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됐습니다. 쉐어링이 이제 완료가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세미나를 진행했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어 도서관을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영어 도서관의 SR이나 AR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럼 그거하고 펜덕스의 프로그램을 잘 매치해서 설명해서 상담할 수 있는지 그거 여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희 레벨표 기억하시죠? 저희 네. 레벨표를 보시면 왼쪽에 EFL이라고 해서 G2, G3 이런 식으로 영미권 학년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뭐 렉사일까지는 아니지만 SR 지수랑도 어느 정도 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네. 들어서 G2, 3다라고 하면 SR 지수로 2점대, 3점대 스토리와 비슷한 수준, 난이도, 비슷한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어휘 수준 요렇게 보시고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뭐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또 오늘은 유독 이제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앞부분을 못 드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뒷부분에 뒤에 들어오셔서 앞부분 듣지